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요새도 계속해서 이제 무슨 오늘 조선일보의 김대중 이런 그러니까 이 도요다 다이주 그 김대중이 아니라 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이요. 실제로 조선일보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 자꾸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알고서 했다면 정말 악랄한 선동이고요. 모르고서 했다면 개무식한 소리입니다. 오늘 잠깐 좀 보시죠. 어저께인가 미국의 상원에서 상원 정보위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수장들, 현직 정보수장들을 불러서 북핵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 정보위원들이. 여기 이제 댄 커츠미 국가정보국장, 이게 이제 저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북은 핵을 체제 생존의 필수적 수단이라 믿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짝퉁으로 비핵화하는 척, 부분적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중요한 혜택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나와 있었던 지나 하스펠 미 CIA 국장은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북은 한편으로는 대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ICBM 개발에 전력 질주 중이다. 인권 개선을 하려는 그런 흔적 혹은 움직임은 전혀 없다. 또 같은 자리에 나와 있었던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 국장이죠. 이 국방정보국은 이제 미국의 국방성 산하에 다른 나라의 혹은 다른 테러 집단의 군사적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이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장은 북한 위협은 1년 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상원 정보위 위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은 여기 이제 사진의 왼쪽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북한은 적당히 비핵화하는 척하고 경제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상원 정보위의 민주당 쪽 대표주자인 마크 워너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트럼프는 북한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며 그 위협이 줄어드는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자, 이게 뭐를 뜻합니까?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빅딜이 일어나고 그거 다 개꿈이란 소리죠.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고요. 미국 사람들 용어로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정치인,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현직 정보기관의 수장들, 그리고 언론, 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혹은 북한에 대해서 야, 지금 너희 제대로 비핵화하려는 뜻 없잖아. 위협 하나도 안 줄어들었잖아. 비핵화 신용만 좀 하고 경제제재 해제받고 혹은 완화받고 이게 너의 목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그 미북 정상회담의 문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턱이 만약에 높지 않다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턱이 높으면 무슨 얘기냐면 목록, 그 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ICBM 반출, 뭐 이렇게 아예 100개 들고 나와라 이렇게 문턱이 높으면 정직한 게임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여론이, 지도층의 여론이 다 야, 쟤들 비핵화 할 데도 없고 뒤에서 계속해서 저기 꼼수 부리는 애들이야. 전부 미국의 주요 어피니언 리더들의 입장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문턱 안 높이고 그냥 떨컥 미국 정상회담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군사 옵션을 위한 명분 벌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그래서 이 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존 볼튼이 한 일갈, 한 4, 5일 전에 존 볼튼이 아주 화끈한 일갈을 했죠. 거기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존 볼튼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북한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US wants a significant sign from Pyongyang on its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북이 핵을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전략적 결정이거든요. 그 전략적 결정을 했다라는 구체적 증거를 내놔라. 확실한 신호를 보내라. 이 소리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인터뷰에서 볼튼이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야 경제제재 완화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It is when you get that denuclearization that the president can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그러니까 미 대통령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시작하는 시점은 비핵화가 일어난 다음이다. 혹은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가 잡힌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장난이 아니죠.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에 가 있는데 이게 짝퉁 보수들이 아주 떼창을 합니다. 떼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떼창의 핵심 논리 구조는 이래요. 북한은 적당한 비핵화를 하고 트럼프는 인기를 누리려고 황당한 딜을 할 거다. 북한의 적당한 비핵화, 트럼프의 바보 같은 황당한 딜. 그 딜의 내용은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두 번째는 경제제재 완화. 이런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하는 데에서 이제 떼창을 하고 있어요. 이거 홍준표는 이 떼창의 대표 선수고요. 드디어 조선일보가 이게 김대중이 워낙에 조선일보 내에서의 입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진의 맨 오른쪽이요. 이 할배가 사실은 조선일보의 논조를 좌지우지하는 할배거든요. 이 김대중이 이런 입장을 오늘 이제 칼럼에다가 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조선일보도 이 논리를 이제 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조선일보 최근에 미중 전쟁을 주목하는 좋은 그런 인터뷰 기사 실었지만 그건 잠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외도한 거고 김대중이 딱 코를 이제 이쪽으로 때린 거라고요. 이게 코를.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핵 쌤 오케이 되면 이게 전에도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월호로 400명만 죽어도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개방사회고 쟤들은 이 인민이라는 건 야생동물만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급을 안 주니까 야생인데
야생동물은 암놈은 풀어놓고 순놈은 묶어두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쟤들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순놈은 그 장마당 활동 이런 걸 제약을 가해요. 묶어둬요. 제가 순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야생동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암놈만 풀어놔요. 여자만. 그러니까 이건 야생동물만도 못하게 주민을 취급하는 극악무도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학살체제입니다.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예요. 이게 김일성 영생교가.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남쪽에 핵을 가지고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즉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얘들한테는 전혀 핵 억지력으로 작용을 안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과 문화를 586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이 등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문재인 586 혹은 그와 동질적인 집단이 핵을 가져요. 이건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체 핵무장. 내가 김대중 주필이나 저기 홍준표 씨한테 물을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하나의 통일된 자체적으로 통합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해체돼 가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그 해체에 선봉했었었는데 탄핵 정국 때. 그렇게 개걸레로 해체가 돼서 586 집단이 장악할 수 있는,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핵무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골로 간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왜 자체 핵무장 주장을 할까? 보면 이건 뭐냐면 우리 자유시민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야, 북이 핵 가졌어. 우리도 핵 가져야 돼. 오케이. 핵, 쌤,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모여. 가짜 거짓말 깃발 내세우고 사람 위축시켜서 판단력 마비시켜가지고 집도끼로 만들려는 거예요. 거짓으로 겁죽이죠. 한마디로 거짓으로 겁죽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겁을 줘가지고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지 참,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매스미디어 큰 거 갖고 있다고, 조선일보. 거기에 자기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논조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김대중. 그 다음에 자기가 야권에서 제일 말 그래도 빤지르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러고서 홍준표가 얘기하면은 이건 진짜 사람 아주 그 나쁜 짓이죠. 거기다 오세훈은요, 이게 더 황당한 게 홍준표만도 못해요. 홍준표는 내놓고 사람 겁줘가지고 집도끼 만들겠다고 지금 공작하고 있는 거고, 오세훈은 그런 공작할 깡다구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서 말을 혓바닥을 둘로 갈라서 하잖아요. 저는요 반드시 핵 개발론자인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핵 개발 논의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박쥐가 할 소리예요? 사람이 할 소리예요? 뱀이 할 소리예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혓바닥이 한 통도 아니고 둘로 갈라져 있고 뭐 이러고 사냐고. 그러고 왜 정치한다 그래? 오세훈 씨, 당신 그냥 들어가. 뭐 하려고 정치해? 제대로 말도 어버버 제대로 못하면서.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뭐 자체 핵무장 안 해도 되는데 최소한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는 배치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근사한 얘기를 또 해요. 이게 누가 들으면 솔깃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틀어드린 그 문제의 동영상을 다시 틀어드릴게요. 이거 뭐 제가 만든 동영상도 아니고 미국 국가기관 동영상이에요. 미군 동영상이에요. 이게요, 무시무시한 전술핵이에요. 파괴력이 폭발력 대비 20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지중해에서 폭발하거든. 땅속에서. 그러니까 지중 충격파 때문에 땅거적이 다 뒤집힌다고요.
근데 얘가 폭발력이 300톤에서 5만 톤 사이, 그러니까 TNT 기준. 거기에서 세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20배니까 얘를 만약에 5만 톤에서 세팅을 해놓고 내려버리면 얘가 지상 폭발 100만 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가져요. 그러면 지상 폭발 100만 톤이면요. 그게 히로시마의 60배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에. 이게 전술핵이냐고요. 무늬만 전술핵이지 실제로는 전략핵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저기 뭐야. 이 비행기 밑에 지금 2발 달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폭발 실험은 안 해요. 비행기에서 이제 투하 실험만 한 거예요. 이게 재작년인가? 이게 내려가면서 저렇게 돌아요. 왜냐면 돌면서 돌아야 땅속을 파고들 수 있으니까. 돌고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돌고 있다고요. 이거 이제 다르게 찍어본 거죠.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게 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돌아야 이제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45도로 쫙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거의 반경 한 20m 안팎으로 그 타겟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속 파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45도로 해서. 저렇게 파고 들어가서 땅 안에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발력이 작으니까 방사능 낙진이 작고 땅속에서 터지니까 더 방사능 낙진은 더 작아지고 근데 파괴력은 폭발력의 20배가 되니까 불과 뭐 한 10,000톤 뭐 요렇게만 세팅해서 떨어뜨려도 얘가 20만 톤급의 파괴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히로시마의 11, 2~3배의 그 파괴력을 갖는다고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전술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작고 너무 정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새는 미국이 이 전술핵을 전부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운영한다고 해외에 배치를 안 하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엄청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전술핵을 뭐 B2나 B35, B22에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저기 뭐야 한반도 안에 꼭 저기 뭐야 지대지로 그러니까 땅에서 쏴서 땅으로 가게 그렇게 배치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식하면 가만히 있지. 결국 이거는 이 뒤에서 그 흑막 계산이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흑막과 계산은 결국 뭐냐? 흑막과 계산이라는 건 뭐냐? 이 우리 자유시민을 겁을 줘가지고 판단력이 마비된 집토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심한 건 오케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제도권의 최상류층 조선일보의 김대중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먹어주는 정말 어피니언 리더인데 혹은 홍준표 대한민국에서 야권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인이고 오세훈도 그에 못지않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유시민을 겁질리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과점적 권력, 영향력,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겠다. 우리를 다 바보로 만들어서. 오케이. 그 너희 심보 더럽다 임마. 그렇게 욕하고 치울 수 있는데 정말 한심한 건 이른바 자기 자신도 자유시민의 하나라고 하는 민초의 하나라고 하는 유튜버들 혹은 그냥 평범한 어피니언 리더들 이 급에 못 도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로는 그냥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막 떠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초식이야. 이거는 홍준표, 오세훈, 김대중 같은 자들의 시다발이 한다는 짓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시다발이 할 데가 없어서 그러냐고 차라리 저기 강남에 가서 룸살롱에서 쟁반을 하지. 나 참 인생 어떻게 그렇게들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 뭐야 제가 보기에는 이 현철이가 차라리 나아요. 현철이가 김현철이가 제가 현철이한테 딱 말하고 싶은 건 야 네가 가라 동남아, 네가 가라 현철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기도 이미 50대네. 50대 이상은 뭐 SNS 같은 거 하지 말고 동남아로 떠나서 인생 이모작 사세요. 뭐 이 소리를 했잖아. 네가 가라 현철아. 네가 가라 동남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요. 20대도 가래요. 20대도. 그 이 사람 이제 키워드는 보세요. 20대, 그 다음에 50대 이상, 그리고 SNS 하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NS에서 험한 소리 하지 마라. 험한 소리 할 만하니까 했지.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동남아 가서는 SNS 못 따나?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SNS가 안 되는, 인터넷 접속이 허접한 동남아를 꼭 가세요. 뭐 이 말 하겠네. 네가 가. 네가 가라니까. 왜 우리한테 가래? 왜 남의 인생 왜 줄거가지고 저기 뭐 교통정리하려 그래? 시건방진 사람아. 서로 살 만큼 살 사이인데. 서로 살았잖아, 인생을. 50년, 60년. 참, 이 교만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발언이거든요. 이거 발언과 유사한 게 그게 유시민도 비슷한 발언이었나요? 정동영은 확실히 했고, 나이 60인 이상인 사람은 뇌가 썩어 있으니까 투표도 하지 말고 가만히 집에 계세요. 그럼 취지의 말을 했고, 그때 김용민인가 아니면은 저기 누가 그랬죠? 낙검수 팀이에요. 김구라 아니면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사람은 잘 기억 못해요. 낙검수 그 언저리 사람들인데, 그 시청 앞에 가서 자꾸 시위하니까 시청 앞 그 지하도 계단을 한 폭을, 보통 그 계단이라는 게 한 폭이 한 20cm, 25cm 요 사이거든요. 이거를 1m로 만들어서 나이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극언을 했었다고요. 이 자들이요, 우리나라의 전체주의 빠리들, 친북 빠리들, 이 자들이 기본적으로 전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구구조와 SNS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습니다. 인구구조, 데모그래피와 SNS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것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거를 제대로만 알아도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김대중이 같은 헛소리는 안 해요. 자, 이 인구구조 보세요. 맨 윗그림이 196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딱 걸쳐져 있는 이 파란 선이 50대 이상, 50을 나이를 딱 가른 거예요. 맨 윗그림 보면 50대 이상 거의 없죠.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누가 요새 환갑잔치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한 1960년대로 돌아가 보면,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환갑이라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아, 인생 살 만큼 다 살았다. 복이 있어서 그래도 환갑 맞았다. 이게 환갑이었어요. 요새 환갑인 사람 보고 저한테 누가 대고 당신 인생 참 살 만큼 다 살았다. 참 인생 복 있습니다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조식이야? 이게 사람 논리나 하고 화를 낼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에는 이렇게 50 이상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은 2010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50년이 지난 상태예요. 50 이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2060년, 앞으로 이제 한 40년 지나면 50 이상이 저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많아진 고령화 사회가 돼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안 좋죠. 우리 앞으로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인구가 안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청년스러운 그런 활동력을 좀 강인한 사람들은 대개 한 78, 79까지 가져가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택시를 잠깐 탔는데 택시 모시는 분이 올해 만으로 78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활동 스팬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퇴직하고 나이 60대부터 택시를 몰아서 지금 택시를 18년째 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구구조가 앞으로 바뀌어나가요. 이 선거 때마다 인구구조가 이 50대 이상이 늘어간다고요. 그리고 20대는 지금 워낙에 인터넷에 잘하고 생각이 활발하니까 이 전빨에 대해서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 시간은 자유시민의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의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 세상 사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져 가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진실을 무시하면 망한다. 진실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개기면 망한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우리의 생존에 유의미한 건데 그걸 무시하고 개겨? 그럼 망한다. 시장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무시하고 개겨? 그럼 망한다.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서 돈 풀어서 그래가지고 명목소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짓을 저지르면 경제가 망한다. 이걸 알아요. 나이가 좀 들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풍선 같아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고 저기를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런 그 세상 만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트레이드 오프, 풍선 효과 그게 있다. 이거를 나이 드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이 진실을. 진실 존중을 좀 아는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나이가 들면요. 저는 이제 제가 환갑을 먹어서 나이 들은 거 저기 뭐 찬양하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이 당대 사회계약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걸 알 확률이 높습니다.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라는 건 뭐냐. 줄여서 당사내한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오늘 투표하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결정해서 한다고 할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이라는 걸 표방한 헌법안을 내놨다. 우리가 오늘 그걸 투표를 하면 나라의 기본 틀이 바뀌거든요. 왜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지방분권이 어디까지가 지방이냐고요. 어디까지가. 정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광역을 기준으로 하면 기초가 지방이 되고요. 기초를 기준으로 하면 읍면동이 지방이 되고요.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단지나 개인 주택이 혹은 다세대 주택이 지방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한 동의 한 호수가 지방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한 채가 기준으로 하면 방이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한번 세네탈출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딸내미가 중학교 때 이제 자기 그 사춘기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딱 붙이는 게 뭐냐면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거를 딱 방문에 붙여놨었어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방분권 계속 밀고 나가보세요. 마지막에는 방마다 분권해야 돼. 방마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개인. 제가 하나의 생명체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수십조 개의 생명체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거든요. 사실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고요. 제가. 그게 딱 하모니를 이뤄서 저라는 큰 생명체를 하나를 만든 거죠. 그러면 저 자신도 계속 지방분권 하면은 30조 개, 4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건 정치학이나 그 정의가 그 자체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방인지부터 정의하지 않으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 개정이라고 내놓은 거에 뭐가 지방이라고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라는 건 기초를 뜻한다. 기초라 하면 뭐뭐다. 그런 거 이제 정의 붙이면 헌법에 개조잡해지죠. 연방은 달라요. 독일 연방이요. 독일에 10몇 개의 그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들의 뿌리가 중세 때부터 이어지는 거거든. 중세 때부터 그걸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뿌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린 연방제도 아니야. 지방은 정의가 안 되고. 이런 어디 그지 발사계 같은 개헌안을 대통령이란 자가 낼 권리가 있냐고요. 당사 내한의 관점에선 당신한테 그런 권리 없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신이 투표를 좀 시비거리는 있지만 특히 드루킹 같은 거 아무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당신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권한 안에 그 사회계약 안에는 그런 개걸레 같은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발의할 그런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똑같죠.
당신이 위임받은 그 힘 안에는 DMZ를 뭉개거나 NLL을 뭉개거나 혹은 인류가 규정한 유엔이 규정한 히틀러급 이상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쎄쎄쎄해서 부둥켜 안을 그러한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계약한 바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회계약한다면 또 우리가 오늘 또 투표한다면 그 투표 행위에는 세상을 뒤바꾸는 거를 결정하는 그런 거는 포함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당사 내안이에요. 이게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 그 원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링컨과 같은 건강 리버럴의 핵심 원리기도 합니다.